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그냥 폭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 대표가 악의 어떤 축이지 않습니까? 예, 예. 당 대표 자체가 공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뭐 민주당에서 하는 공천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잘렸을 때.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또 지금 근본적인 이유가. 네. 한번 쭉 거론을 해봐야 될 텐데 좀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지금 나는 지금 광진을에 네. 친문 고민정을 단수 공천했다. 추미애 이거는 조금 복잡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고민정 친문인 고민정을 단수 공천했다. 예, 예. 광진에. 원래 예. 추미애를 공천을 해서 네. 추미애가 친명화된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추미애를 공천을 해서 뭔가 이렇게 1점 돌파하겠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처음에는 네, 그런 그랬죠.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고민정을 딱 당선하니까 지금 친문과 일전 불사를 하겠다 이런 뭐랄까 이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꺾이거나 네. 아니면 너무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 안 되겠다. 고민정 정도는 좀 이렇게 양보를 해줘서 네. 지금 핵심은 메가토큰 태풍은 임종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종석과 고민정을 같이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고도의 전략일까? 고도의 하여튼 뭐 전략.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정 같은 경우는 친문이긴 하지만 네, 이제까지 네. 해온 이렇게 행동들을 보면은 얘가 친문이긴 하지만 보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재명이 딱 봤을 때는 고민정 얘는 그냥 내가 좀 자리 좀 주고 좀 잘해주면 계속 내 옆에 계속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또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정치 평론을 한 지가 여기 성재든 TV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정치 평론을 한 지 이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고민정의 어떤 흥막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고민정이 단수 공천 됐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김상진이라는 또 예비 후보가 김상진? 있더라고요. 예, 이 예.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계속 자기는 그 추미애 때부터 그러니까 뭐 경선을 해가지고 경선에 딱 졌대요. 져가지고 그래도 추미애 승복을 하고 추미애 뭐 선대위원장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완전 그 고민정을 단수 공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민정 됐을 때도 또 자기가 승복하고 또 이렇게 선대위원장도 하고 했는데 요번에 또 고민정을 단수 공천하니까 김상진 요번에는 이건 도저히 내가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겠네요. 두 경선이라도 번씩이나. 좀 시켜달라 해서 예. 지금 단식 들어갔답니다. 단식. 무기한 단식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하여튼 문제죠. 예. 저는 웃긴 게 이게 단식이라는 방법을 쓴 것도 보면 어떤 난 이재명 너무 좋아한다 그런 걸 좀 표현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단식을 했다가 이러고 단식하다가 또 녹색병원 가면은 완전히 딱 완전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두 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이현주 케이스가 있는데 네네. 이현주가 어떤가요? 이현주 전 의원이 뉴스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민주당 복당을 했고 7, 8, 9 세대의 맏며느리고 네. 맏언니고 그다음에 양당 경험해 보니 민주당에 도리가 있어서 네. 복당을 했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탈당했던 거는 생각이 짧았다. 그다음에 이현주 중구 성동갑에서 이현주와 윤희숙 간의 맞대결이 성사될 거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찾아봐야 될 건데 임종석 이거 한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기사를 보니까 뭐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임종석은 그 임종석 지역구에 나가지 않게 계속 지금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종석은 그러니까. 주저앉히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좀 교통 정리를 해보시죠. 좀 이따 할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현주랑 윤희숙이 맞대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과연 올까? 뭐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현주가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복당은 일단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현주를 완전히 그냥 뭐
대가리 확 숙이고 지금 들어간 그런 케이스잖아요.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 이현주는 예, 그런 거 들어간 같아요. 예. 네, 그림인데 과연 그럼 민주당에서 이현주를 그렇게 친문을 그렇게 공격했던 이현주를 공천을 줄 것인가? 예, 예.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친명이 친문에 대해서는 일전불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일전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거 같고 네네. 그 핵심적인 바로미터가 임종석인 거 같고 네네네네. 임종석은 지금 공천을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근데 임종석 같은 경우는 예, 만약에 공천을 민주당에서 안 줘도 예, 본인은 무소속으로 나가도 왜냐면 임종석의 그래도 그 파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저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도 민주당한테는 되게 타격이 있는 거 아닐까? 근데 타격이 목적은 아니니까 당선이 돼야 되니까. 아 임종석. 예, 당선이 돼야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네. 당선이 될 정도는 돼야죠. 네. 그 정도는 안 되나요? 내가 대표님 볼 때 보시기에? 서울이면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친문의 파워나 임종석의 예. 파워가 네. 표가 둘로 갈리면서 네. 국힘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이런 형국일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임종석은 어떻게든 네. 그러니까 친명은 한번 붙어보자 이거고 친명은 붙어보자까지 스탠스는 안 되고 네. 나를 떨어뜨리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발 우리 단결하자. 네. 약간은 좀 저자세로 아. 가는 것 같고 어. 그다음에 그러면 친문의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냐 해서 지금 고민정을 단수 공천했다는 거는 고민정에 대해서는 약간 분리 대응을 하려고 하는 네. 고민정을 그러니까 떼내서 임종석의 원군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니까 고민정은 아무래도 친문의 친문을 통합시키는 리더로서는 좀 함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뭐 예. 이렇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친명이 이러하다면 친명이 독자 결집하는 거 이걸 싹을 자르겠다. 그리고 독자 결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구심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임종석은 반드시 제거하는데 그러면 임종석이 제거된 친문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여기는 다시 친명으로 통합하겠다. 얘네들이 우리한테 좀 숙이고 들어오면 그리고 니네들이 잠재적인 리더십이 없다고 판단되면 네. 우리는 들어오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밟겠다.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과연 그 민주당은 임종석을 잘라내는 그런 모험을 할 것인가라는 또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이 뭐 어제도 보니까 뭐 밤까지 뭐 누구를 자르네 마네 뭐 그 노웅래를 뭐 컷오프 시키네 마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자기네 사당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어차피 얘네들이 이제 총선 그 공천 기준이 그거잖아요. 하위 20%는 이제 컷오프 시키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위 20%가 민주당에서 한 30 몇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라내면. 그럼 이 30 몇 명이 또 어디론가 또 그럴 수 뭐 있죠. 개혁신당으로 가든 뭐 조국신당으로 가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친문이 또 이렇게 쪽수가 작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한테 되게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임종석을 까내면 그래서 참 이게 임종석을 쳐내면 좀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정치적 선택이겠죠. 친명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이재명은 자기를 위해서 근데 지금 점점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게 옥죄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친명의 대원칙은 아마 친명의 리더십을 흔들지 않는 거. 흔드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아마 대원칙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흔들어 버리면 네. 친명의 어떤 일사불란한 행동 통일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네. 총선 이후의 국면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총선 승리보다도 중요한 거죠. 총선에서 다소 그렇죠. 지더라도 네.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조직이라는 게 어떤 조금만 내부 균열이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사분오열 쪼개져요. 근데 그 국면으로 가면 이재명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친명은 그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공천을 판단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고.